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국 영화에서 주인공이 발로 문을 차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며 의아하게 생각한 적 있으실 겁니다. 영어에는 이런 행동을 묘사하는 특별한 표현까지 있을 정도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광경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현관문의 방향성 차이에 있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한국식 문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주택 구조를 개조하는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마케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에반 밀러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방문한 후 제 인생의 관점을 완전히 바꾼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작년 겨울 제 집에 강도가 들었을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더군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안이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소파 쿠션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노트북, 현금, 그리고 할머니께 물려받은 갑옷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찰을 불렀지만 그들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어요. 이 동네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보험 들어놓으셨나요?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떠나면서 경찰관이 던진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문을 더 튼튼하게 바꾸시고 경보 시스템도 설치하세요. 이 동네는 요즘 좀 위험해지고 있으니까요. 그 사건 이후로 제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밤에 자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곤 했죠. 창문마다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설치했고 현관에는 강철 보안문을 달았습니다. 마당에는 고가의 움직임 감지 센서 등을 설치했고 월 $90짜리 보안 시스템 계약도 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항상 불을 켜놓고 잤고 커튼도 항상 닫아두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점점 줄었습니다. 집을 비우는 게 불안했거든요.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야구방망이를 침대 옆에 두고 잤습니다. 한 번은 배달부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제 삶은 공포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웃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텍사스의 교외 지역 특성상 집과 집 사이가 멀었는데 예전에는 그것이 프라이버시를 위한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고립감만 느껴졌습니다. 이웃의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컸죠. 주말마다 보안용품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모션 센서, 창문 잠금 장치 등 안전을 위한 모든 것을 구매했어요. 한 달 만에 $3,000가 넘는 돈을 보안 장비에 쏟아부었지만 마음의 평화는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집은 점점 더 요새처럼 변해갔고 저는 그 안에 갇힌 죄수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친구인 마이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는 3년 전부터 한국 서울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에반, 내가 요즘 많이 힘들다고 들었어. 잠시 이곳에 와서 머리를 식히는 게 어때? 서울은 정말 안전하고 새로운 환경이 도움이 될 거야.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한국이라니 너무 멀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김치와 케이팝이 전부였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국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다는 게 의심스러웠어요. 여행 전문 사이트를 찾아보며 한국의 치안 상태를 검색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결국 더 이상 집에서의 불안한 생활을 견딜 수 없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2주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미국인 케빈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출장을 자주 온다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 아파트는 정말 웃긴 구조야. 담장도 없고
현관문은 밖으로 열리고 보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미국 같았으면 도둑들의 천국이지. 그의 말을 들으며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마이클을 만나 그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첫인상을 느끼고 있었죠.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한 도시 풍경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마이클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케빈의 말대로 아파트 단지에는 담장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아파트 현관문이었습니다. 문이 밖으로 열렸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조였죠. 마이클, 이 문은 왜 밖으로 열리는 거야? 누군가 쉽게 부수고 들어올 수 있잖아. 제 물음에 마이클은 그저 웃으며 걱정. 여기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은 직장에 갔고 저는 혼자 아파트에 남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니 주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모두가 평화롭고 안전해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어요. 아파트 로비에 도착하자 경비원이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이클의 손님이라고 말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라고 환영해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경비원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손님 등록을 하셨나요? 저는 당황했죠. 손님 등록이라니 처음 듣는 개념이었어요. 경비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모든 외부인이 방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들어오고 나가는지 기록하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담장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통제 시스템이 있었던 거죠. 경비원은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방문자 명부에 기록한 후 임시 출입 카드를 주었습니다. 이 카드로 마이클 씨 층으로만 올라갈 수 있어요. 다른 층은 접근이 제한됩니다.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면서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주차장 입구,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거의 모든 공용 공간이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CCTV는 흔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치된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러한 보안 시스템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비행기에서 만났던 케빈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어때, 한국? 불편하지? 특히 그 밖으로 열리는 문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케빈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 구조가 이상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케빈은 계속해서 한국의 시스템을 비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보안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 이딴 문으론 개도 못 막아. 내가 사는 시카고 집은 3중 잠금 장치에 보안 카메라, 경보 시스템까지 있다고. 그의 말을 들으며 제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카페를 나와 동네를 더 살펴보기로 했어요. 서울의 거리는 생각보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딘가 평화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길을 걷다 보니 어느 편의점 앞에 놓인 진열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료수와 과자가 바깥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가거나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놓고 음료를 주문하러 가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그것을 훔칠까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이 너무 낯설어 계속 주변을 살피며 걸었어요. 마이클의 아파트로 돌아와 보니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제가 오늘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반,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안전을 유지해. 물리적인 장벽보다는 시스템과 공동체 의식으로 말이야. 하지만 그의 말이 당장은 와닿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후 마이클은
아파트 관리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스마트 홈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모든 출입이 기록되고 외부인이 들어오면 즉시 알림이 와. 게다가 주민들끼리 공유하는 앱이 있어서 의심스러운 사람을 발견하면 바로 공유할 수 있지. 그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표면적으로 보이는 담장이나 철문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견고한 보안망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걸어가는 발소리, 그리고 문 앞에서 서성이는 듯한 기척. 순간 텍사스에서의 강도 사건이 떠올랐고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을 쉬기도 어려웠습니다. 마이클은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저는 홀로 공포와 싸워야 했죠. 용기를 내어 문구멍으로 밖을 살펴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손에 땀이 흥건히 배었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경비실이 있잖아. 서둘러 전화기를 들고 마이클이 알려준 경비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경비원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네, 손님. 방금 복도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옆집 주민이 늦게 귀가하면서 잠시 열쇠를 찾느라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미 들어가셨고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그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셋째 날, 아파트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화재가 난 줄 알고 당황했지만 마이클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화재 대피 훈련이야. 한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진행해. 주민들이 질서정연하게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우리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대피 중에 한 노부부가 우리 앞에 있었어요. 할머니가 걸음이 느렸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없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의 대피 훈련은 종종 혼란스럽고 각자도생의 분위기였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그때 제가 의문을 가졌던 밖으로 열리는 문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대피할 때 문이 안으로 열리면 혼잡 상황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비상 상황에서는 밖으로 열리는 문이 더 안전했던 겁니다. 또한 대피 과정에서 경비원들이 각 층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이 시스템의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대피 훈련 중 케빈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진짜 화재인가? 그의 혼란스러운 모습과 달리 한국 주민들은 차분하게 절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케빈의 문화적 우월감이 순간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훈련이 끝난 후 주민들은 단지 내 작은 공원에 모여 간단한 안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관리소장이 마이크를 들고 화재 발생 시 대처법, 이웃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 후에는 간식과 음료가 제공되었고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마치 하나의 큰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대피 훈련이 끝나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벽을 쌓기보다 질서를 지키는 나라야. 물리적인 장벽 대신 시스템과 상호 신뢰로 안전을 유지하지.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날 오후 마이클은 저를 아파트 관리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본 시스템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대형 모니터 여러 대가 벽에 설치되어 있었고 각 모니터에는 아파트 곳곳의 실시간 영상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모니터를 계속 지켜보며 의심스러운 활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관리실 직원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요. 각 출입구와 주요 공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모든 기록은 한 달간 보관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시스템을 통해 누가 언제 출입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죠.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계속 설명했어요.
이 시스템은 각 세대의 출입 기록, 방문자 정보, 주차 현황까지 모두 통합 관리합니다. 낯선 사람이 출입하면 즉시 알림이 가고 주민이 아닌 사람은 반드시 방문 등록을 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작은 안도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개방적으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물리적인 장벽은 없어도 기술과 시스템으로 더 효율적인 보안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에는 마이클의 초대로 아파트 주민들과의 작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고 서로의 안부를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한 주민은 우리 아파트는 마을 같아요. 모두가 서로를 살피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아파트의 또 다른 보안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문은 밖으로 열리고 담장은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모든 시스템이 서로를 연결하고 보호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이클이 말한 다른 방식의 안전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밤이었어요. 넷째 날 아침,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젯밤 복도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어 확인했습니다. 혹시 불편하셨을까봐 연락드렸어요. 놀랍게도 제가 한밤중에 화장실에 다녀온 것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불쾌하기보다는 오히려 안심이 되었어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아침 식사 후 마이클은 저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내의 다양한 시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헬스장, 도서관, 작은 영화관까지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민들을 위한 공동 정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텃밭을 가꾸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이 모든 시설들이 주민들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해 서로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지키게 되지. 마이클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교회 주택에서는 이웃을 몇 달 동안 보지 못하는 일도 흔했는데 이곳은 매일 마주치며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오후에는 마이클의 동료 교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제니퍼는 캐나다 출신으로 이미 5년 넘게 한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특히 와닿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밤에 혼자 걷는 것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곧 이곳이 얼마나 안전한지 깨달았죠. 이제는 밤 12시에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있어요. 제니퍼는 자신의 경험을 더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카페에 지갑을 두고 온 적이 있었어요. 다음 날 가보니 그대로 있더라고요.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녀의 말에 다른 교사들도 비슷한 경험을 나누었어요. 휴대폰을 버스에 두고 내렸는데 돌려받았다거나 늦은 밤 길을 잃었을 때 낯선 사람이 친절하게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파트 앞 카페에서 다시 케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어요. 평소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약간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내 숙소에 배달된 노트북이 사라졌어. 직원들에게 항의했는데 그들 말로는 내가 받았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저는 그에게 아파트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해보라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결국 함께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놀랍게도 CCTV를 통해 상황을 빠르게 확인해 주었어요. 화면 속에는 케빈이 직접 택배를 받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았다는 사실을 잊었던 거예요. 케빈은 처음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우리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의 작은 인정은 큰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장 계속. 저녁에는 마이클과 함께 근처 한국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직원이 카드를 테이블에 두고 오세요. 다 드시면 계산하러 오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손님이 음식을 먹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신뢰를 보여주는 걸까요? 이런 작은 문화적 차이들이 모여 거대한 사회적 신뢰의 기반을 만든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나오는 길에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에반, 여기서는 범죄율이 매우 낮아.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더 쉽게 신뢰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신뢰가 다시 범죄를 줄이는 선순환이 생겨.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끊임없는 범죄 뉴스로 인해 사람들 간의 불신이 깊어지고 그 불신이 다시 사회적 단절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여성들이 혼자 길을 걷거나 심지어 핸드폰을 보며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밤에 혼자 걷는 여성을 거의 볼 수 없는데 말이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문득 마이클의 아파트 현관문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밖으로 열리는 그 문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문을 쓰다듬으며 이 문이 나를 지켜줬구나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마이클이 출근한 후 저는 혼자 아파트에 남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 짧은 여행이 제 인생에 가져온 변화를 생각했어요. 단 사흘 만에 제 안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복잡한 잠금 장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사회적 신뢰와 효율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출국 시간이 다가오자 경비실에 들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비원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다음에 또 방문하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의 미소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이클은 제게 물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땠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이상하게 느껴졌어. 하지만 이제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게 됐어. 우리가 높은 담장과 강철문에 의존하는 동안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발전시켜 온 것 같아.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서의 사흘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의심스러웠던 한국의 보안 시스템이 어느새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물리적인 장벽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시스템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상호 신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텍사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담장 높이와 잠금 장치를 확인하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전과 똑같은 환경인데도 뭔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모든 보안 장치들이 과연 정말 안전을 가져다 주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높은 담장과 복잡한 잠금 장치, 경보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집이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저를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장벽처럼 보였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개방적이면서도 안전한 환경이 자꾸 그리워졌습니다. 다음 날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또 다른 강도 피해자였던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많은 보안 장치를 설치했지만 여전히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담장도 없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죠? 이 질문에 답하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한국의 보안은 철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시스템으로 만든 거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공동체가 가장 강력한 보안이더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미국은 달라요. 여기선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두 국가의 문화와 역사가 너무 달라서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미국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완전히 같은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그 원칙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CCTV와 출입 통제 시스템은 이미 미국에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개인의 집안에만 있을 뿐 공동체 전체를 위한 시스템으로는 발전하지 못했죠. 이웃 간의 소통과 신뢰, 그리고 효율적인 공동관리 시스템이 더해진다면 미국에서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날 저녁, 인터넷에서 미국 내 공동체 기반 보안 시스템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비슷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네이버후드 워치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곳에서는 범죄율이 현저히 낮았고 공동 보안 시스템을 도입한 아파트 단지들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우리 동네 주민 모임에 참석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에서의 경험과 공동체 기반 보안 시스템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특히 최근에 범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 동네는 작은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공동 CCTV 설치, 이웃 감시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 간 소통 앱 도입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아직 많은 장벽이 있었지만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 자신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고 이웃들과 더 자주 교류하게 되었어요. 밤에도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고 굳이 모든 창문을 걸어 잠그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에 휴대폰을 두고 온 적이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 이웃이 발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더군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조금씩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가 안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마이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잘 도착했어? 여기 경비 아저씨가 내가 잘 있는지 물어보시더라. 그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선 사람이 제 안부를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이클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한국의 낮은 범죄율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구축된 사회적 신뢰와 시스템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안전의 측면에서는 배울 점이 많았어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와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기초적인 인사말을 익히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이제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로부터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그가 일하는 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서 일해보는 건 어때? 1년 계약으로 시작할 수 있어.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는 진지했어요. 이 제안을 받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의 직장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찾았던 그 안전함과 평화로움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기로 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저의 마케팅 기술을 필요로 하는 서울의 한 회사에서 기회를 얻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며 집안의 많은 보안 장치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강철 보안문, 경보 시스템, 움직임 감지 센서 등.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진정한 안전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정말 들어오고 싶다면 이런 장치들이 완벽하게 막아줄 수는 없었어요. 반면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텍사스 집의 현관문을 바라보았어요. 안으로 열리는 이 문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은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살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곧 마주하게 될 밖으로 열리는 문이 역설적이게도 제게 더 큰 안전과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은 이제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집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거주자로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이 아직 부족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직장 생활도 곧 시작되었습니다. 국제 마케팅 회사에서 미국 시장 담당 매니저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동료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업무 방식이 협력과 팀워크를 중요시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아파트 관리실에서 주민 모임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특별 오리엔테이션이었어요. 그곳에서 아파트의 다양한 보안 시스템과 주민 규칙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규칙이 단순히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모임에서 또 다른 외국인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개방적인 구조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점차 그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캐나다인은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안전해요. 특히 여성으로서 밤에 혼자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자유예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어둔 채 잠들었습니다. 바람이 살랑거리며 들어오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이전의 저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작은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는 느낌이었어요. 주말에는 동네를 더 자세히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근처 공원, 시장, 카페 등을 돌아다니며 서울의 일상을 경험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밤늦게까지 활기찬 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걷거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은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한국 생활이 2달째로 접어들면서 이웃들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비록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작은 인사와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특히 옆집 할머니는 종종 손수 만든 김치와 반찬을 나눠주셨고 저는 미국에서 가져온 초콜릿으로 보답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정전이 일어났어요. 미국이었다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었겠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관리실에서 즉시 안내방송이 나왔고 비상등이 복도에 켜졌어요. 이웃들은 문을 열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1시간 후에 전기가 복구되었을 때 이 경험이 오히려 이웃과의 유대감을 더 강화시켰다고 느꼈어요. 회사에서도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안전 시스템을 미국 시장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경영진은 큰 관심을 보였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범죄율이 높은 도시에서는 더욱 그럴 거예요. 라고 설명했을 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한국의 보안 기술 회사들과 협력하게 되었고 그들의 제품과 시스템을 미국 시장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특히 공동체 기반의 보안 솔루션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이 일은 제 개인적인 경험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더욱 열정적으로 임할 수 있었어요. 주중에는 바쁘게 일하고 주말에는 한국의 다양한 곳을 탐험했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공원 등 관광지뿐만 아니라 작은 골목길과 지역 시장도 자주 방문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또한 한국어 공부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한국 생활 중에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분실물을 되찾는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지갑을 두고 내렸는데 당연히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분실물 센터에 연락했더니 누군가가 제 지갑을 발견하여 신고했다고 합니다. 현금과 카드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지갑을 돌려받았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았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 때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겪는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안전과 신뢰 측면에서는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한국 생활이 어느덧 반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이곳이 이제는 제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출근길에 만나는 경비원 김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누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과 미소를 교환하는 일상이 소소한 기쁨을 줍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지난달 있었던 일이에요. 회사 일로 이틀간 부산에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밀러 씨, 어제부터 집에 안 계신 것 같아 확인 전화드렸어요. 혹시 여행 중이신가요? 경비원은 제가 평소와 달리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고 안부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이 모여 거대한 안전망을 형성한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깊이 간섭하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서로를 살피는 문화가 있어요. 회사에서도 점점 더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한국식 보안 시스템의 미국 시장 진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초기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공동체 기반의 보안 시스템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 큰 관심을 받았어요. 얼마 전 케빈이 다시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전과 달리 진지하게 한국의 생활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더군요.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그는 고백했어요. 나도 미국에 있는 내 아파트 관리실에 한국식 보안 시스템을 도입해보라고 제안했어.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케빈과의 대화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시스템을 비웃던 그가 이제는 오히려 그 장점을 미국에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사람의 인식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저를 많이 바꿔놓았다는 걸 느낍니다. 이제는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더 높은 담장, 더 복잡한 잠금 장치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공동체와 시스템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기록하고 싶어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담장 없는 나라에서의 안전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블로그는 예상 외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강도나 절도 피해를 입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문과 응원 메시지를 받았어요. 블로그를 통해 저는 한국의 생활 방식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단순히 보안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문화와 가치관까지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범죄 예방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여겨져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블로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제 경험에 공감하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어느 날 놀라운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 계획 전문가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그는 제 블로그를 읽고 한국의 아파트 보안 시스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이를 미국 주거 단지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블로그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회사에서도 제 경험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저는 양국 간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특히 안전과 보안 관련 제품을 미국 시장에 소개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이는 제 개인적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더 깊이 적응하면서 저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한국 문화 이해 모임을 만들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20명이 넘는 외국인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 모임에서 저는 종종 제 이야기를 합니다. 텍사스에서의 강도 사건, 그로 인한 공포,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안정감까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눠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한국의 보안 시스템을 의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율성과 온기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마이클이 저를 방문했어요. 1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에반,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처음 왔을 때 그 불안에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낯선 소리에 깜짝 놀라지도 않아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는 대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과 함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를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서 케빈을 또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한국의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에반, 내가 그때 보여준 관점이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이제 나는 미국의 많은 커뮤니티들에게 한국식 보안 시스템의 장점을 알리고 있어. 우리 셋은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우리 모두 한국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보안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장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국 생활이 1년을 넘어서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경험과 깨달음을 책으로 출판하기로 한 거예요. 밖으로 열리는 문 한국에서 찾은 진정한 안전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두 문화의 보안 시스템과 그 배경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출판사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여러 곳에서 거절을 당했지만 결국 작은 독립 출판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편집자는 제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현대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 공감했어요. 책을 쓰는 과정에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저는 한국경찰청과 범죄예방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한국의 낮은 범죄율이 단순히 보안 시스템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의식의 결과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런 전문적인 의견들이 제 책에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한국 생활 2년째, 드디어 제 책 밖으로 열리는 문이 출간되었습니다. 출간 기념회에는 회사 동료들, 이웃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외국인 모임의 회원들이 참석해 주었어요. 그들의 축하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책 출간 후 예상보다 큰 반응을 얻었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보안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많은 한국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들의 시스템을 외부인의 시선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범죄율이 높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들은 철저한 보안 장치에 의존하는 대신 공동체 기반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책이 알려지면서 저는 미국의 여러 대학과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어요.
휴가를 내고 미국을 방문하여 10여 개 도시에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어요. 보스턴에서의 강연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곳에서 한 도시 계획가가 질문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을 미국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 기본 원칙은 분명 우리 사회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미국 여행 중에 텍사스의 옛집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높은 담장과 복잡한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더 이상 안전함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장치들이 사람들 사이의 거리만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웃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공동체 기반의 안전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 이웃은 우리도 이웃 감시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보면 어떨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미국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강도 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시작된 여정이 어떻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보안 시스템의 차이를 넘어 사회적 가치와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높은 아파트 단지들, 밤늦게까지 불빛이 켜진 창문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안전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3년째를 맞이한 지금,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특별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비교 문화 연구 안전과 보안의 관점에서라는 제목의 강좌로 한국과 미국의 보안 시스템과 그 배경에 있는 문화적 차이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첫 강의 날, 교실에는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담으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텍사스에서의 강도 사건,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불안감, 그리고 점차 한국 시스템에 적응하면서 찾게 된 안정감까지. 학생들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유학생들, 특히 서구권에서 온 학생들은 처음에는 한국의 시스템이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 효율성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관점을 들으며 저는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 외에도 저는 한국과 미국의 보안 전문가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양국의 전문가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더 나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났어요. 얼마 전에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안전한 공동체 구축 문화와 기술의 조화라는 주제로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자국의 보안 시스템과 그 효과에 대해 논의했어요. 놀랍게도 이 컨퍼런스에 케빈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의 보안 컨설턴트가 되어 한국식 시스템을 미국에 도입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컨퍼런스에서 케빈은 감동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곳의 시스템을 무시했어요. 밖으로 열리는 문, 담장 없는 아파트, 이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보안은 물리적 장벽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효율적인 시스템의 조화에서 오는 것임을요. 그의 말에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했고 이는 컨퍼런스의 주요 주제가 되었어요. 각국의 전문가들은 자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어떻게 공동체 기반의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몇몇 도시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미국의 보스턴, 호주의 멜버른, 그리고 독일의 뮌헨에서 한국식 보안 시스템을 응용한 모델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각 도시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된 형태였지만 그 기본 원칙은 동일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어요. 제가 겪었던 불안과 공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로 이어졌으니까요. 개인적인 경험이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서의 삶이 제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전히 미국은 제 고향이고 그곳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에서 찾은 안전과 평화는 저에게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이제 저는 밤에 창문을 열고 자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가끔 미국에서의 생활이 꿈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항상 불안에 떨며 모든 문을 잠그고 모든 사람을 의심했던 그 시절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담장 없는 나라에서 찾은 진정한 안전. 그것은 단단한 벽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효율적인 시스템에서 오는 것임을 말이죠. 이것이 제가 한국에 와서 울었던 진짜 이유입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안전함과 평화를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